형 지금 힘들다면 다음 영상에 뭉치 사랑해 하고 시작해줘. 뭉치 존나 사랑해! 유명한에게 이상한 편지가 왔습니다. 겁나 수상쩍게 생겼네요. 어떤 저택으로의 초대장으로 보입니다. 2천만원짜리 수표도 같이 있네요. 뿌링클이 1000마리입니다. 미쳤네요. 보는 사람의 이름을 보니 신에게 버림받은 새끼의 환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택에 가면 무조건 살인이 일어나는 걸 알고 음흉하게 웃는 코난 사이코패스입니다. 저택으로 향하던 중 뭔 시체 같은 게 길을 막고 있습니다. 시체가 아니라 할머니였네요. 거북목이 굉장히 심하게 진행되셨습니다. 차가 고장나서 누군가 지나가길 기다리고 있었다고 하네요. 목숨 걸고 히치하이킹 하시는 할머니입니다. 또라이네요. 결국 할머니와 같이 차를 타고 가는데 할머니가 본인은 탐정이라고 소개합니다. 얘기를 나누며 일행은 초대받은 저택에 도착했습니다. 도착했더니 좋은 차들이 주차되어 있네요. 유명한이 어떤 차를 보더니 이거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차라고 핥아보려고 합니다. 근데 그 차 안에서 맥크리가 내리더니 그 더러운 손으로 자기 애인을 만지지 말라고 합니다. 너 이 새끼 얼마나 여자가 없으면 네 발 달린 반도체하고 사귈 생각을. 이 턱이 두 조각 난 남자 역시 탐정이라고 합니다. 집으로 들어오니 하녀가 맞이해줍니다. 그리고 안에는 탐정이 한 명 더 나오더니 하녀를 부르네요. 저 탐정은 미식가 탐정이라고 합니다. 하녀한테 요리사가 왜 없냐고 투정 부리고 있습니다. 그러고는 내가 음식을 만들겠어 하면서 들어가 버리네요. 귀엽습니다. 다시 이들에게 온 하녀가 말하길 탐정은 총 6명이 초대되었다고 합니다. 혹시 도일이나 인성이가 초대됐냐고 물어보는데 도일이는 연락 두절, 인성이는 중간고사 때문에 안 왔다고 하네요. 얘네가 시험을 친다는 게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허구한 날 파티 가고 여행 가서 출석일수도 채우기 힘들 것 같은데 시험을 치네요. 대단히 놀랍습니다. 그 둘 대신 유명한을 초대했다고 하네요. 탐정들은 이 집 주인은 어디냐고 물어봅니다. 하녀도 아직 만나보지 못했다고 하네요. 심지어 면접 때도 컴퓨터와 손님 명단, 식사 메뉴만 있고 아무것도 없었다고 하네요. 어쩔 수 없이 서류를 보고 있었는데 채용됐다는 사실이 컴퓨터에 나왔다고 합니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쪽에서 한 여자가 혈흔을 탐색하고 있습니다. 저러면서 대화 끼어들 타이밍 보고 있었던 거 생각하면 보통 관종이 아닌 것 같습니다. 위에서는 백준수라는 고등학생 탐정이 등장합니다. 관상을 보아하니 이 친구는 무조건 소꿉친구인 여자가 있고 그 여자애는 형사의 딸일 것 같습니다. 백준수는 갑자기 휘파람을 불더니 자기 애완매를 보여줍니다. 그 누구도 묻지 않았는데 굳이 매를 불러서 보여주다니 탐정들을 모은 게 아니라 관종들을 모은 것 같습니다. 방에서 대충 놀고 있는데 하녀가 이 저택의 주인이 기다리고 있으니 같이 가자고 합니다. 기다리고 있는 방으로 갔더니 주인 같은 사람이 어디선가 본 것 같은 모자를 뒤집어 쓰고 기다리고 있네요. 여기에 탐정을 모은 건 이 저택에 숨긴 보물을 찾게 하기 위해 모았다고 합니다. 여기서 목숨을 건 게임을 해달라고 하네요. 그리곤 차가 터지는 소리가 들립니다. 주인이 이들이 탈출하지 못하게 차를 터뜨리고 다리도 끊었다고 하네요. 전파도 안 닿는 곳이니 전화도 쓸모없을 거라고 합니다. 참 코난 세계관은 전파 안 닿는 곳이 겁나 많은 것 같습니다. 턱 두 개 남자가 새끼 건방지담에 모자를 벗기는데 그냥 마네킹이었습니다. 대체 누가 이런 짓을 한 것일까요? 초대장에 있던 신에게 버림받은 새끼의 환영 기억나십니까? 신에게 버림받은 짐승은 염소라고 하네요. 염소의 새끼를 영어로 하면 키드가 됩니다. 키드가 이 탐정들을 부른 것 같네요. 그때 밖에서 하녀가 요리를 들고 왔습니다. 이들은 혹시나 독사를 당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요리는 탐정이 만들었으니 안심하고 혹시 모르니 각자 식기를 닦고 먹기로 합니다. 다행히 식사를 다 하고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밥을 다 먹자 마네킹이 왜 이 저택을 게임의 장소로 만들었는지를 얘기해줍니다. 이 저택은 반세기 전 수수께끼의 죽음을 맞이한 대부 5억만 가문의 별장이라고 합니다. 이 5억만을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나중에 엄청난 인물로 나올 겁니다. 때는 4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날 5억만을 기리기 위한 모임이 있었다고 하네요. 사실 그 모임은 5억만이 가지고 있던 미술품을 경매하기 위한 모임이었다고 합니다. 이 모임은 4일간 진행될 예정이었고 이틀째 되던 폭풍을 치던 날 밤 두 남자가 찾아와서는 비가 그칠 때까지만 여기 있게 해달라며 담배 같은 것을 내밀었다고 합니다. 모임의 일원은 그것을 피우자 기분이 좋아져서는 남자들을 들여보냈고 저택 안의 다른 사람들에게도 담배를 건넸다고 합니다. 아마 그 담배는 마리화나였던 것 같네요. 모두가 그걸 피우다가 갑자기 한 남자가 겁에 질려 미술품을 안고 달아났고 어떤 여자는 울기 시작했으며 어떤 남자는 가지고 있던 만년필로 자기 손을 계속 찔렀다고 하네요. 그러다가 모임의 회원들은 서로 죽고 죽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결국 모두가 죽고 시체들을 놔둔 채 두 남자는 미술품들을 가지고 유유히 떠났다고 합니다. 이 주인은 탐정들이 저택에 있는 보물을 찾으며 40년 전의 이 사건처럼 살상이 되풀이되기를 원한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보물의 힌트를 주겠다고 하네요. 두 나그네가 하늘을 우러러 보던 날 밤 악마가 섬으로 내려왔다. 왕은 보물을 안고 도망쳐버렸고 왕비는 성배의 눈물을 담으며 용서를 구했으며 병사는 검을 자신의 피로 물들이고 말았다 라는 말을 합니다. 40년 전 사건과 비슷한 문구네요. 탐정 누님이 나는 하기 싫다고 하니 개무시하고 당신들 중에 한 명이 비명을 지르면 게임이 시작된다 라고 말합니다. 보물을 찾으면 중앙탑 4층 컴퓨터에 보물이 있는 곳을 말하라고 하네요. 그러면 보물 절반과 나가는 방법을 알려준다고 합니다. 그때 갑자기 턱 두 개가 비명을 지릅니다. 독살인 것 같은 페이크입니다. 진심 탐정이 아니라 관종들만 골라서 모아놓은 것 같습니다. 근데 바로 미식가 탐정이 또 비명을 지르기 시작합니다. 뭔 1절만 해야지 2절 3절 뇌절까지 하려고 진짜 죽었습니다. 그는 좋은 요리사였습니다. 청산가리 중독으로 죽은 것 같네요. 사람이 죽었는데 옆에서 마네킹이 계속 쫑알쫑알 대니까 개빡쳐가지고 턱 두 개가 멱살을
잡습니다. 그러자 머리가 날아가네요. 알고 보니 마네킹의 음성은 녹음된 거였습니다. 범인이 지켜보면서 얘기를 한 게 아니었네요. 범인은 이 중에 있을 것 같습니다. 다들 진짜로 차가 터졌는지 확인하기 위해 밖으로 나가봅니다. 모든 차가 타고 있네요. 절망하며 하녀에게 혹시 차를 타고 왔냐고 물어봅니다. 그러자 하녀는 뒷문 쪽에다가 차를 세워놨다고 대답합니다. 그 말을 듣고 모두 뒷문 쪽으로 향합니다. 다행히 하녀의 차는 말짱합니다. 그래서 이 차를 가지고 다리가 진짜로 끊어졌는지 확인하러 가기로 합니다. 물론 차의 주인인 하녀의 허락을 받진 않았습니다. 탐정놈들 인성이란 한결같네요. 동전을 던져 뒷면이 나온 사람이 차를 타고 나가기로 합니다. 할머니와 유명한 턱 2개 이렇게 3명이서 가기로 합니다. 다리 쪽에 도착해서 유명한과 투턱은 내려서 다리를 확인하고 할머니는 차 안에 있는데 갑자기 차가 폭발합니다. 그리고 다리 밑으로 떨어져 버리네요. 유명한과 투턱은 돌아와서 할머니가 차와 함께 미국으로 갔다고 알려줍니다. 바보야, 미국이 아니라 하늘나라겠지. 이제 각자 흩어져서 단서를 찾기로 하네요. 시간이 조금 지나고 탐정 누님은 왜인지 모르겠지만 하녀와 미란이를 기절시켰습니다. 그 모습을 본 백준수는 탐정 누님을 범인으로 확신하고 총을 겨눕니다. 근데 누님도 총이 있네요. 코난 일행은 조사 중인데 총소리가 들려 위로 올라가 봅니다. 백준수가 죽어있네요. 그리고 위층에서 무슨 소리가 들려서 위층으로 올라가 보니 탐정 누님도 죽어있습니다. 문고리에 트랩이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죽은 것 같네요. 투턱은 이제 남은 건 우리 둘인데 나는 범인이 아니니 당신이 범인이다 라고 하며 유명한을 쏴버립니다. 네, 저거 마피아 게임 할 때 무적의 논리예요. 꼭 써먹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갠진하게 담배를 피는데 갑자기 죽으려고 합니다. 새끼 또 페이크를 이번엔 진짜 뒤져버렸습니다. 범인은 CCTV로 모든 상황을 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카메라가 꺼지더니 컴퓨터로 보물의 암호는 풀렸다. 알고 싶으면 식당으로 와라. 나는 7번째 탐정이다. 라는 메시지가 도착합니다. 범인의 실루엣을 보니 건장한 남자가 할머니였습니다. 무슨 코난 범인 실루엣만 보면 남녀노소 불문하고 3대 500 칠 것 같은 형체가 돼요. 코난에서 제일 불가사의한 부분 같습니다. 할머니는 차가 폭발하기 직전 차에서 빠져나왔고 저택으로 돌아와 감시 카메라로 모든 상황을 보고 있던 거였습니다. 차를 타고 갈 사람을 뽑을 때 동전을 던졌었죠. 할머니는 같은 동전을 하나 더 준비해놓고 무조건 갈 수 있게끔 뒷면을 만들어 놓고 있었습니다. 미식가에게 독을 먹인 방법은 할머니는 미리 와서 찻잔 손잡이 윗부분에 독을 발라놨습니다. 미식가는 손톱을 물어뜯는 버릇이 있었고 변조된 음성을 들으며 손톱을 물어뜯다가 죽어버린 거였습니다. 근데 처음에 분명 식기를 닦자고 했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걸까요? 사실 할머니와 미식가는 공범이어서 미식가는 안심하고 식기를 안 닦은 거였습니다. 할머니는 공범자인 미식가를 죽이고 탐정들을 심리적으로 압박해서 서로 죽고 죽이게 하여 마지막에 어떤 탐정이 보물을 찾아내면 그 탐정을 포함한 모두를 죽이고 보물을 독차지할 계획이었습니다. 하녀를 그 여자로 뽑은 건 손톱을 물어뜯는 버릇이 있기 때문에 미식가처럼 보내버리면 되겠다 싶어서 뽑은 것이었고 아까 투턱이 죽은 건 청산가리 묻은 손으로 담배 펴서 죽은 거였습니다. 미식가는 그렇다 치고 넌 왜 찻잔 안 닦은 거냐? 할머니는 동기를 말하고 싶었는지 술술 불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아버지는 이곳에 있는 보물을 찾기 위해 5억만이 불렀다고 합니다. 5억만은 시간이 지나도 보물이 나오지 않자 초조해하며 아버지를 죽였고 아버지는 죽기 전 이 할머니에게 편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그 편지에는 이 저택에 보물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이 담겨 있었죠. 이 얘기를 미식가에게 했고 미식가는 이 저택을 샀다고 하네요. 하지만 여전히 보물을 찾지 못했고 해결할 방법으로 키드라는 이름을 쓰기로 합니다. 키드가 부른 척 탐정들을 불러 모아 목숨을 건 게임을 하게 해서 보물을 찾게 하자는 아이디어를 내놨습니다. 아이디어를 내놓고 자기 목숨도 내놓은 아낌없이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암호를 풀지 못하고 창극만 되풀이된 현실이 굉장히 실망스럽다고 말합니다. 근데 코난이 암호는 풀렸다고 말합니다. 암호에 나와있던 두 나그네가 하늘을 우러러 보던 날 밤이란 시계바늘 2개가 12시를 바라보게끔 만드는 것, 그리고 암호에 나왔던 왕, 왕비, 병사는 각각 KQ, J를 의미합니다. 보물은 다이아, 성배는 하트, 칼은 스페이드를 의미한다고 하네요. 왜냐고 묻지 마시기 바랍니다. 코난이 그런 거라면 그런 걸로 아세요. 그래서 KQ, J가 의미하는 13, 12, 11만큼 시계를 움직여보면 시계가 떨어져 나갑니다. 사실 이 시계는 순금으로 만들어진 거였네요. 겨우 시계가 보물이었다니 좀 허무합니다. 코난은 보물을 찾았으니 나가는 방법을 알려달라고 합니다. 할머니는 그딴 건 없다고 하네요. 그러자 뒤에서 죽었던 탐정들이 살아 돌아왔습니다. 탐정들이 나가는 법을 가르쳐달라고 하면 안 가르쳐줄 것 같아서 코난이 알아내려고 한 거였네요. 할머니가 동전 던질 때 굳이 10원을 집는 걸 보고 범인인 걸 예측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건 그렇고 어떻게 나가야 하나 걱정하는데 백준수가 메이 다리에 헬기를 불러달라는 쪽지를 달고 근처에 대기하고 있던 유모에게 보내서 조만간 헬기가 올 거라고 하네요. 메가 걸레단 3명보다 더 똑똑한 것 같습니다. 이제 헬기를 타고 탈출 중인데 할머니가 갑자기 헬기 문을 열고 뛰어내립니다. 모두 당황하고 있는데 유명한도 뛰어내리네요. 뒤지고 싶어서 환장한 것 같은 사실 유명한이 키드였습니다. 할머니는 키드를 구하려고 뛰어내린 거라고 말합니다. 키드가 의아해하며 뒤쪽을 보는데 코난이 마취침 갈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죗될 뻔했습니다. 할머니는 키드에게 보물을 못 가져가서 아쉽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키드는 그런 큰 보물은 못 가져간다며 할머니를 놓아버리고 가버립니다. 이 미친놈이 할머니를 자유낙하시키려고 다행히 헬기에 줄을 매달아놨었네요. 다시 보니 저택 전부가 금이었네요. 사건은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이상 모여든 명탐정들이었습니다.